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독서의 원리 중 사고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독서의 원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독서 발달 단계, 두 번째는 독서 시스템,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고의 비밀입니다. 사고의 비밀에는 총 5가지 소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왜 사고를 해야 할까라는 내용이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교육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교육에서는 독서의 원리죠. 독서 시스템으로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가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 감정의 변화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카타르시스와 같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개인의 변화는 지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미래의 변화 등등등등. 그죠? 그리고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말합니다. 사회의 변화의 대상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개인의 변화죠. 개인의 변화는 우리는 개인의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의 변화가 쌓이고 모이면 사회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그 결과물이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을 때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주커버그나 손정희 선생님들이 만든 수많은 결과물들이 처음부터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개인의 변화 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사회적 변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개인적 변화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조직과 사회의 성장을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쯤이야 또는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라 생각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너의 명언 기억나시나요? 변화를 유도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작게는 개인의 삶의 리더가 되고 좀 크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조직, 나아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를 기원하고 희망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왜 사고를 해야 할까입니다. 답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존과 성장이죠. 여러분들이 사고한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존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독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고를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제 동영상과 그리고 책을 보면은 사고를 해야 된다, 사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은 독서의 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독서의 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사색이죠. 사색. 여러분들이 사색이라는 것은 독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띄워두고 그냥 강의 중간중간에 물어보면 어떨까요? 잘 몰라요. 생각은 알고는 있지만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색을 잘 안 하신 거죠. 책은 열심히 읽었지만 사색은 잘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사색을 안 할까요? 바로 그 과정이 불분명하죠. 사색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분들이 적으니까. 그리고 사색의 결과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색은 밀리고 책의 양과 질, 눈에 보이는 책의 양과 질에 집착하게 되죠. 나 1년에 100권 읽었어. 또는 200권 읽었어. 나는 인문고전을 읽고, 나는 전쟁사 읽고, 나는 베스트셀러를 읽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색의 중요성은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독서 명언을 찾아보면 사색과 사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 로크의 이야기죠.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줄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하거나 사고를 함으로써 책이 가진 어떤 영양분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은 물 70%와 뼈 206개와 그리고 다양한 조직과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기는 하지만 인간만이 고유한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사고는 어떨까요?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사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만큼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를 가지고 타종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번성한 생명체가 되었죠. 지금은 타종 간의 경쟁이 아닌 같은 종 간의 경쟁에 이 사고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존부터 알아봅시다. 생존은 약육강식과 관계가 있죠. 강한 것은 살고 약한 것은 도태된다. 타종 간의 경쟁에서 동물들은 이 발톱, 날개, 강한 힘, 그리고 달리기 능력, 수영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고라는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도구를 개발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면서 우리는 타종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타종 간의 경쟁보다는 같은 종 간의 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시험 점수, 학벌 자격증, 보고서, 인간관계, 아이디어 등등등.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형화됐다고, 과거에는 이렇게 정형화됐지만 지금은 사회가 성장하고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사고의 결과를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도 생겼고, 여러 가지 창의력을 중심으로 많이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험 점수가 중요하고 학벌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사고의 결과물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 층에서 자신만의 어떤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성장은 적자 생존이죠. 변화에 적응하면 생존할 수 있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환경적인 변화만 이야기를 했어요. 빙하기, 지진, 기온의 변화, 환경 오염 등등.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적 변화겠죠. 경제적 변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부의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 그리고 정년의 어떤 감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식 정보화 사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의학의 발달, 생명 연장,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죠. 이런 다양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이 성장을 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과 생존은 솔직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먹고 살고 어떤 생명이 어떤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그 생존의 어떤 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요소죠. 그래서 성장과 생존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로 무자르듯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순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성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성장에서는 유형적 성장과 무형적 성장이 있습니다. 유형적 성장이라는 것은 개체수의 증가, 조직의 형성이죠.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면 조직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체수가 무작정 증가하면 되나요? 아니죠.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개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유형적 성장이고요. 무형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문화와 지적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유형적 성장, 다시 말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발생하는 자원, 식량,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형적 성장입니다. 따라서 성장이라는 것은 이 유형적 성장과 무형적 성장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이죠. 왜 사고를 해야 할까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생존과 성장입니다. 그렇지만 생존과 성장 이외에 독서에서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읽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화된 결과물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의 어떤 생존과 성장의 미끄럼이 되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은 꼭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자신있게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죠. 자, 오늘은 사고를 왜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고는 주로 어떤 일을 할까? 사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